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오만 가지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이야기꾼 서범식입니다. 자,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웅장하고 숨막힐 듯한 긴장감이 맴도는 고대 중국 진나라의 황궁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궁궐 한가운데에 진짜 뜬금없이 사슴 한 마리가 덩그러니 서 있는 거예요. 수많은 대신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 사슴, 그리고 한 남자의 입술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죠. 와, 이거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한 편의 스릴러 영화보다 더 서늘한 역사 속 진실에 대한 해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동물, 사슴입니까? 아니면 말입니까? 에이, 너무 당연한 걸 묻는다고요? 당연히 사슴이죠. 하지만요, 만약에 누가 봐도 사슴인 이 동물을 보고 말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을 때 당장 여러분의 목이 달아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건 그냥 떠도는 옛날 우화가 아닙니다. 절대 권력 앞에서 진실이 어떻게 짓밟히고 생사가 갈렸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끔찍하고도 실제적인 역사적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 속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낱낱이 파헤쳐볼 개념은 바로 그 유명한 지록 위마입니다. 손가락지, 사슴록, 할위, 말마.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사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한다는 뜻이죠. 이 섬뜩한 사자성어는요, 사마천이 쓴 역사서인 사기, 그 중에서도 진시황봉기에서 유래했어요. 힘을 가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완전히 농락하고 말도 안 되는 억제를 부려서 진실을 새빨간 거짓으로 둔갑시켜버리는 상황. 이걸 진짜 기가 막히게 정확히 묘사하는 말입니다. 이 소름 돋는 연극의 배경은 무려 기원전 2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했던 절대 권력자 진시 황제가 순행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려요. 이때 황제의 수레를 관리하던 환관 조고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승상이었던 이사와 짜고 무려 황제의 유서를 조작하는 어마어마한 반역을 저질러버린 거예요. 아니, 일교 환관이 천하의 진시황 유서를 고치다니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이들은 똑똑하고 능력 있던 맏아들 부소를 강제로 자결하게 만들고요. 자기들이 입맛대로 다루기 쉬웠던 조금 어리석은 막내 아들 호해를 2세 황제 자리에 떡하니 앉혀버립니다. 자, 여기서 이 두 사람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꼭두각시 황제가 된 호해는요, 나란 일은 아예 나몰라라 팽개쳐버리고 오로지 노는 데만 푹 빠져버립니다. 그냥 깊은 궁궐에 틀어박혀서 쾌락만 좇았던 거죠. 반면에 그 뒤에서 진짜 실권을 꽉 거머쥔 환관 조고는 아주 교활한 야심가였습니다. 정적들을 하나둘 없애버리면서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긴 했는데 속으로는 영 불안했던 거예요. 조정 대신들 중에 진짜로 나한테 굽신거리는 놈이 누구고 뒤에서 내 욕을 하면서 반기를 들 놈이 누군지 이걸 싹 다 걸러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충성도 테스트를 하나 준비하게 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쫙 모여있는 어전 회의 시간에 조고가 갑자기 황제 앞으로 사슴 한 마리를 떡하니 끌고 옵니다. 그러고는 아주 뻔뻔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폐하, 제가 천하의 명마를 한 마리 구해 바치옵니다. 와,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 이게 바로 핏빛 폭풍을 몰고 올 그 무시무시한 심리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영문을 전혀 모르는 우리의 허수아비 황제 호해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빵 터져서 헛웃음을 칩니다. 아니, 승상이 단단히 잘못하신 모양이구려. 어떻게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한단 말이요. 황제는 자기가 지금 헛것을 보나 싶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신하들한테 묻습니다. 어떻소? 그대들 눈에도 저게 말로 보이시오? 호해는 조고가 지금 얼마나 끔찍한 심리적 덫을 놨는지 아예 꿈에도 몰랐던 거죠. 시력이 나빠서 동물을 헷갈린 것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조고가 뒤로 획 돌아서더니 신하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아주 매섭게 노려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무소부류의 권력자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들의 반응이 딱 세 부류로 나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조고의 그 서슬퍼런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며 아예 입을 꾹 닫아버린 침묵한 사람들. 두 번째, 양심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권력에 아부하려고 뻔뻔하게 예, 저것은 말이 맞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당장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아닙니다, 저건 사슴입니다 라고 진실을 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아주 참혹했습니다. 조고는 진실을 말한 사람, 그러니까 사슴이라고 바른 말을 한 신하들의 얼굴을 마음속에 아주 똑똑히 새겨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갖은 핑계를 대고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모조리 처형해버립니다. 이 끔찍한 피바람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후에 조정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조고의 말에 토를 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진실은 죽어버리고 오직 권력에 굽신거리는 예스맨들만 바글바글한 그야말로 지옥 같은 조정이 완성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짓말과 피로 쌓아올린 권력, 과연 얼마나 갔을까요? 뻔하죠. 사슴을 말이라고 빡빡 우기면서 진실을 틀어막은 대가는 결국 국가 전체의 파멸이었습니다. 거짓과 공포로 유지되는 권력은 절대 오래갈 수가 없거든요. 백성들의 삶은 완전히 박살이 났고 결국 전국 곳곳에서 반란의 불길이 미친 듯이 솟구칩니다. 궁지에 몰린 조고는 자기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심지어 자기가 만들었던 호해마저 암살해버려요. 그러고는 부소의 아들인 자영을 3세 왕조로 또 앉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권력에 흠뻑 취해 있던 조고 본인 역시 자기가 세운 그 자영의 손에 암살당하면서 아주 씁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 15라는 숫자가 보이시죠? 이 숫자가 뭘 뜻하는지 혹시 짐작하시나요? 이게 바로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거대한 대제국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단 15년. 와, 믿어지시나요? 진나라는요, 밖에서 쳐들어오는 엄청난 적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이 지록이마로 상징되는 권력층 내부의 부패, 간신배들의 아첨, 그리고 진실을 뻔히 알면서도 눈 감아버린 그 비겁한 신목 때문에 안에서부터 스스로 썩어 문드러져 내린 겁니다. 자, 이제 시간 여행을 좀 해서 무대를 2000년 전 고대 중국에서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로 훌쩍 옮겨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에요. 대한민국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가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바로 이 지록위마였습니다. 수많은 지식인들이 왜 하필 이 캐캐묵은 옛날 고사성어를 현대사회를 꼬집는 키워드로 골랐을까요? 씁쓸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온갖 거짓말들이 마치 진짜 진실인 양 둔갑해서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흙과 백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들이 현대사회에서도 버젓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이 기막힌 사실을 하나 짚어줍니다. 과거의 조고가 무자비한 공포 정치로 황제와 신하들의 눈과 귀를 꽁꽁 가려버렸다면요. 놀랍게도 현대 사회에는 형태가 보이지 않는 디지털 조고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알고리즘과 필터 버블입니다. 이 현대판 조고는 우리 목에 서늘한 칼을 들이대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가 매일 보는 소셜미디어나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딱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정보,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주장들만 입맛에 맞게 끊임없이 떠먹여줍니다.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버리는 거죠. 이런 현대판 디지털 지록위마의 증상들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내가 갇혀있는 그 편향된 정보의 거품 속에서는요, 가짜뉴스와 뻔한 거짓말들이 마치 세상 사람들 대다수가 동의하는 진리인 것처럼 아주 쉽게 둔갑해버립니다. 팩트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해도 그저 저건 반대편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라고 치부되어 버리죠.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저건 말이 아니라 사슴입니다 라고 객관적인 팩트를 말하는 그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행동조차 특정 이념에 치우친 정치적 공격으로 매도당해버린다는 겁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세상이 된 셈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이 거대한 디지털 지록이마라는 미친 연극을 당장 멈출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깐깐하게 걸러낼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둘째, 어떤 권위자나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구나 하고 휩쓸리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예 라고 할 때 과감하게 잠깐 왜?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지적 불복종을 단호하게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실을 용기 있게 외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받는 현대의 내부 고발자들을 우리 사회가 방관하지 않고 함께 나서서 보호해줘야만 합니다. 결국 진리는 단순합니다. 사슴은 사슴이고요. 말은 말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 짓누르거나 압도적인 다수가 몰려와서 억지를 부린다고 해도 본질적인 옳고 그름, 그 팩트 자체는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상식적인 진실을 말하는데 엄청난 용기까지 필요한 사회라면 그건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닐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묵직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놓인 그 동물, 사슴입니까? 아니면 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의 그 수많은 거짓과 압박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것을 사슴이라고 똑바로 부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꾼 서범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